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1-248-190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는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는 제1항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하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제1호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고용 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 파견법은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과 같이 직접 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은 구 파견법의 해석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을 새롭게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앞서 본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고용 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갑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갑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갑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청구 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 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 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또는 그 밖에 적당한 간접 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 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 실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 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파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 임금 항목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파견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 임금 항목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지 청구하는 항목과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 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8.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9.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 규정.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 촉진법이라 한다. 소송 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1을 말한다 라고 규정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개정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 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이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영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 중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율에 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